돈이 모이는 곳 명동 부테크, 오늘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이지입니다. 지난번 방송 나온 거 봤나요? 네. 정말 저번에 그 영상 찍고 그 얘기들이 많았죠. 저는 주말에 잘 못 쉬었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네, 쉽지 않네요.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절세 미녀님은 네. 너무 예쁘신데 아닙니다. AI 같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세금을 얘기할 때는 로봇가 됩니다. 세금이 이렇게 노잼이지만 재밌게 하려고 저희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세금이지 주말에 뭐 했나요? 요즘에 결혼을 많이 하는 때인가 봐요. 시즌이죠. 네. 그래서 결혼 전에 청첩장 모임, 청모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혼인신고를 언제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그 친구들끼리 긴 시간을 보냈거든요. 오늘 주제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번에 그 24년에 개정세법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죠. 그 바로 혼인증여재산 공제, 출산 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핫한 주제라서 사실 저희가 상담 나가도 요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요거인가 봐요. 맞습니다. 세금 요거. 저희 부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세금 이지가 아니고 세금 고런 아니냐고. 이제 세금에 대한 궁금증 그런 거를 좀 해소를 해드리고요. 그런 결정에 그런 업무를, 그런 고민들, 그런 내용을,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거를 위주로 그런 시간을 한번,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 고런이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상에서 한 30번은 말한 것 같은데 결혼할 때 그 증여세 문제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결혼과 증여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할 때 혼수용품이라던가 축의금 이런 거 줬을 때 증여 문제가 없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여쭤봐 주십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런 축의금, 혼수용품 같은 경우에 증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바로 우리 세법에서 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혼수용품,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아예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통상적인 범위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애매해요. 네, 이게 딱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금 애매한데요. 몇 가지 판례를 좀 볼까요? 통상적으로 그 가사용품,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 지원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한 판례가 있지만, 반대로 좀 호화용품 아니면 주택,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결혼할 때 그 예물 같은 거 받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 지출하는 사람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사실 판단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과도하다 싶으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통상적인 예물은 또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물, 혼수 이런 거 말고도 사실 축의금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축의금은 어떨까요? 이 축의금도 마찬가지로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범위까지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식 가서 하는 정도, 10에서 20만 원 정도 당연히 문제가 안 될 것이고요. 어떤 판례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는 축의금 400만 원까지는 그 통상적인 범위다, 이렇게 판시한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요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좀 애매한 부분은 정말 있을 진리의 케바케네요. 진리의 케바케. 그러면은 이런 축의금, 혼수용품 말고 진짜로 이제 그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증여공제, 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혼인공제, 출산공제에 대한 부분 좀 소개해 주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서 다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배우자한테는 6억 원, 그 다음에 자녀한테는 5천만 원, 그리고 며느리 사위한테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증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증여재산 공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추가로 더 1억 원을 더 얹어주는 게 요번에 이제 2024년도에 나온 세법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혼인재산 증여 공제라는 부분인데요.
혼인일로부터 앞뒤로 2년간의 사이 동안에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도록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혼인재산 증여공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혼인을 옛날에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또 어긋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출산이죠. 그렇죠. 저출산 문제. 그래서 이런 출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제 출산한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 납부하지 않을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럼 출산도 하고 혼인도 하고 두 번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많이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할 때 혼인재산공제를 1억 원 받았다면 출산에 대한 출산공제 1억 원은 못 받는다는 거죠. 통합한도로 1억 원만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혼인이랑 출산에 관해서만 사용을 혹시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사용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공제 받아서 뭐 집을 사도 되고 뭐 명품 시계를 사도 되고 사용 제한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 작년에 결혼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도 혼인재산 증여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혼인 전후 증여 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혼인하고 나서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공제 받는 거에 대해서도 공제 적용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이 법이 시행된 게 24년부터이기 때문에 작년에 증여받고 세금 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환급은 불가하고요. 24년 증여분부터 공제 적용을 추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게 결혼식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이것도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혼인일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이런 부부들한테는 사실은 적용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반대로 출산공제 같은 경우에는 뭐 혼인 여부, 혼인신고일이랑 상관없이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은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결혼이라는 게 뭐 우리도 결혼을 했지만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유지가 어렵다고요? 저는 아닌데. 네, 이게 저는 살아보니까 뭐 이혼하고 싶을 때도 있고 파혼이라던가 이혼 이런 경우에는 공제를 받고 나서 그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혼인재산 증여공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증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증여를 받고 2년이 지난 후에 소정신고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1억 원 증여공제를 받아가지고 안 냈던 세금을 증여세를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더 옛날에 세금을 냈어야 됐는데 지금에서야 내는 거니까 그 이제 금융 비용에 대한 부분, 이자 가산액을 부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혼의 경우에는 그럼 재혼을 여러 번 하면 계속 1억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건 굉장한 절세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그런 걸 용납해 주지는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혼한다고 해서 기존에 받은 증여세를 토해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이거 공제 더 받는다고 재혼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그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결혼 생활은 만족하시나요? 이게 요새 분들을 보면 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세금 이지님은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절세미녀님은 혼인신고를 하셨을까요? 저도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보통은 이유가... 이제 그 세대별로 주택 수를 따지거나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인증여공제 받으려고 하면 혼인신고가 필수이다 보니 이런 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빨리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부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 청모 만났을 때 혼인신고를 생각보다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혼인신고 여부를
결정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혼인, 오늘 증여공제, 출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절세 꿀팁은 명동 부테크로